다음에 가족치료. 자, 아까 뭐가 중요했다고요? 다시 요약해보면 뭐가? 체계. 체계.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체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경계선. 세 번째 항상성. 네 번째 오늘 배운 분화. 다섯 번째 의사소통. 되셨죠? 자, 마지막에 가족치료에서는 자, 개인 심리치료와 달리 거기서는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해결에 초점. 자, 원래 개인 상담은 해결보다는 무엇을 찾았어요? 원인과 증상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에서는 좀 원인과 증상 찾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치료 이론은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문제 중심적인 것보다 무슨 관점으로? 해결 중심적. 자, 가족에 문제가 있어. 자, 그 문제가 있으면 뭐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 방안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전부 다 좀 성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치료 이론은 무슨 중심적이다? 해결 중심적이다. 여러분도 앞으로 가족에 있었으면 너 왜 그러니? 이거보다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이것만 자꾸만 연구하다 보면 진짜요. 해결 방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데 뭐가 많으면? 해결 방안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뭐를 키우셔야 돼? 해결 방안. 그래서 나중에 가족치료 이론가 중에 전략적 구조치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뭐만 해요? 전략만 찾아요. 자, 문제가 있어. 전략. 전략만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가족치료 같은 것은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의외로 상담자가 이렇게 사람들은 막 문제 원인 찾는데 해결 자꾸 했더니요, 진짜 점점 더 해결 중심적 이 능력이 많아지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가족 치료하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보라고요? 해결 중심적.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똑똑해지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단서가 있습니다. 해결 중심적으로 가려면 아까 의사소통 배웠잖아요. 의사소통에서도 제가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유형마다 뭐가 있어요? 강점이죠. 강점. 강점,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점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 그다음에 가능성, 능력, 그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안 되는 건 내버려 둬요. 근데 뭐에 초점을 둔다고요?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에 좀 이렇게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편하겠죠?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해결 중심이 그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자 266조. 266조. 얼마나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잘했는지. 이게 각 이론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좋은 책이죠. 자, 제목이 뭐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서문이 있지만 가족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있다. 없다. 가능하나요? 아니죠? 가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자, 갈등이 있는데 뭐를 생각한다고요? 해결 방안.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지.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녀 간에도 갈등이 뭐 몇천 가지 생길 수 있지. 한 달에 뭐 갈등이 자녀 간에 10개 이상 생겨요? 그러면 1년이면 120개. 자, 문제가 생겨도 뭐를 하면 된다? 해결 방안.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갈등에 처했을 때 자세,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뒤에 해결 방안이 뒤에 나와요. 자세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자세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많이 부족한 거, 조금 부족한 거, 잘하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부족한 거 키워야 되니까. 자, 갈등에 처했을 때 자세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떠한지 점검해 본다. 자, 자기를 내 방식이 두 번째 줄. 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은 내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여러분 갈등할 때 주로 어떤 방식 하세요? 무조건 회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다음 무조건 그래 그냥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지.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탓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남 탓하는 분이 계시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거꾸로 누구 탓해요? 내 탓하는 분이 계시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뭐요? 공감 능력 없이 그냥 너무나 해결이 아니라 상황 중심적으로만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뭐를 한다고요? 내 방식을 점검해 봐서 일단은 어떤 의사소통 유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치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심정을 잘 만나주고 있는지, 너의 심정도 잘 만나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가 자신의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한다? 점검해 본다. 그런데 잘못됐어.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하는, 새로운 방식이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일치적. 그 다음에 해결 중심적. 이게 부정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자세. 두 번째 어떤 자세? 더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만든다. 여러분 갈등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최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너와 나가 해결해야 되니까 선 관계, 선 좋은 관계, 후 해결. 자, 이 말은 갈등을 너와 나 해결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를 먼저 좋은 관계로 만든 다음에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신뢰를 쌓아라. 관계가 나쁠 때는 갈등 해결을 유보하고, 뭐를 힘쓴다?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그럼 가족 안에서 신뢰 형성, 좋은 관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족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칭찬해 주는 거죠. 잘한다. 맛있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인다.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뭔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준다. 여기 뒤에다 하면 지지, 격려, 칭찬하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이 책에 좀 들어있는 것은 좋은 건데, 자, 자녀에게는 특별히 존재적 칭찬이 유용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혹시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는 뭐가 위험하다? 존재적 칭찬이 위험해. 예를 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존재적 칭찬이죠. 자, 이게 왜 위험할까요? 근거가 희박하고, 일단 부담스럽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죽고 싶고, 엄마가 불신이 된 거. 엄마가 나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훌륭하지가 않아. 오히려요, 더 큰 좌절이 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딸하고 아들 둘 다한테 경험했어요. 제가 딸한테도 했고 아들한테도 했고,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요, 큰애도 둘째도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그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죠. 아니 왜 엄마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했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을 흐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좋아.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난 좋은데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똑똑한 큰애가 느낌이 너나 되세요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 친구 잊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되세요. 저는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요. 이거를 제가 1, 20분 대화하면서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표정이요. 엄마 그 말하지 마가요. 굉장히 슬펐어요. 너무 부담이 되고. 민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엄마가 자꾸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나는 자신도 없는 훌륭한 사람 되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저거 나도 모르게 우리 아들한테도 몇 번 했거든요. 우리 아들 역시 남자.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하지마! 왜 그래? 싫어! 엄마나 돼! 우리 아들은 역시 남자는 여자는 이 비언어 메시지로 슬픈 표정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탁 까놓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내가 알아서 될 테니까 엄마 그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애들의 그 말이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 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가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된다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자녀의 파워인가 뭐 이런 좋은 책을 쓴 분이 있고 또 뒤에 아들러라고 심리학자도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칭찬? 근거 있는 칭찬. 구체적인 칭찬. 다른 말로 잘한 거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했는데 부모가 칭찬을 안 해줘. 어떻게 될까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잘한 거 칭찬해 주세요. 그때 좀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잘한 게 있어야죠. 세상에 잘한 게 있어야 칭찬하죠. 참 너무 슬프지만 그 부모 심정도 공감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할 때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칭찬하라 그래요. 작은 거 사소한 거. 작은 거 사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응? 작은 심부름이요. 작은 심부름. 그러니까 애한테 큰 심부름 못할 아까 못하는 거에 초점 두지 말라 그랬죠? 뭐에 초점 두라고요? 잘하는 거. 애가 잘할 거를 시키는 거. 일부러. 못하는 거 시키지 말고. 얘는 저희 아들도 잘하는 거 있고 특별히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못하는 거 시키면 갈등만 생기니까.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 어저께도 이제 뭐 고장이 났어요. 하수구가. 근데 우리 남편은 기계는 못 맞추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그건 진짜 잘 들어요. 내가 정말 저희가 이가 입어 놨다 그러거든요. 다른 건 못해요. 그건 그렇게 잘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뭐만 시키면 돼, 우리 남편? 하수구가 막혀요. 저희는 이게 하수구에 물 이렇게 음식물 갈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못하고 내가 어저께 비계 덩어리, 이제 김치찌개하고 돼지비계를 그 안에 넣고 양파를 모르고 들어갔나 봐요. 이제 잘못된 거. 그런 거 넣으면 안 되는데. 갖고 막히니까 신이 나서 딱 꺼내갖고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뭐에 초점을 두라고요?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요? 무슨 칭찬? 엄청난 칭찬. 이런 구체적인 거. 밥 잘 먹는 거, 심부름 잘하는 거, 동생 잘 봐준다든지 말을 예쁘게 시키세요. 말을 예쁘게 시킨 다음에 말도 잘한다.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죠. 주의점. 뭐는 보지 마라. 부정은 보시면 안 돼. 잘한 거. 긍정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자, 두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먼저 좋은 관계, 신뢰로 관계 만든 다음에 갈등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자세 세 번째 뭐가 된다고? 승승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자, 여러분. 적하고는 자, 내가 이기고 적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은. 가족에서 내가 이겼고 자녀가 졌거나 아니면 내가 지고 자녀가 이겼어. 어떨까요? 둘 다 안 좋아요. 가족 안에는 항상 뭐가 돼요? 승승이 돼야 돼. 가족 안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겼어. 남편이 졌어. 자존심을 확 구겼어. 내가 이겼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요. 내가 졌어. 그래,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는 항상 무슨 관계? 승승.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래서 승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협상. 협상을 잘 하셔야 돼요. 타협을.
자, 승패나 패승 안 됩니다. 자녀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자, 네 번째 준비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 본심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숨기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척 하거나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싶은 척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여기서 용기라는 말, 용기를 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기의 본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가지고는 내가 자녀에게 너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해도 돼.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죠. 근데 너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했는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화를 내면 또 안 되겠죠.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분화가 또 중요한 거예요. 얘는 자기 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용기를 내서 진실한 태도.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가진다. 자, 여기서 그 다음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흔히 우리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한다. 수용적이 아니죠? 변화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들은 배우자의 가치관, 태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흥미, 성격의 일면을 바꾸려 한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은 자녀에게 뭐가 된다고요? 폭력. 응? 너 잘 되라고 하라는 거야. 자,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럼 누가 그거 선택해 갈 수 하도록 해야 돼요? 자녀가 서서히 해야 되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것을 부모의 것을 집어넣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준비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갈등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해결 중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 자세 뭐라고요?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 점검. 과연 효과적인지. 좀 안 좋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점검해서 좋은 방식을 연습해야 되겠죠. 두 번째, 먼저 무슨 관계? 좋은 관계.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갈등 해결하지. 좋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갈등 해결 유보. 자,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승승의 관계가. 자, 가족에는 항상 승승이. 자, 네 번째는 용기를 내서 본심을 숨기지 말고 진실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표현해 본다. 다섯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수용하는 태도로 가진다. 그러니까 너 생각, 나 생각이 두 개 양립이에요. 양립. 아시겠어요? 양립. 이게 건강한 거예요. 양립이 건강한 거예요. 왜? 우리는 둘 다 좋은 사람이니까. 적은 양립이 안 되지만, 그죠? 너와 나는 양립할 수 있어. 자, 이 준비 자세가 된 다음에 뒤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좀 약한지 한두 개 체크해 보시면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떤지, 내가 좀 신뢰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안 좋을 때 막 문제를 해결하는지, 저 승승보다 내가 져주는지, 아니면 그러면 내가 이기는지, 또 내 본심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섯 번째, 상대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지. 사실 다섯 번째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본의 아니게 상대가 내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좀 많이 조절해야 되겠죠. 자,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 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 내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요건 좀 극적인 얘기는 하지만 상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담자 12살 소녀를 상담하게 됐는데 그 아이는 연못에 옷을 입은 채로 매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달래고 위협을 해도 아이가 멈추지 않아서 엄마가 결국에 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얘를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애다. 겁도 없는 아이라고 하면 상담을 의뢰했어요. 자, 그래서 상담자가 왜 그런가? 아까 문제 해결 중심이기도 하지. 왜 그런가를 어느 정도 파악해 봤더니, 되게 신기한 것은 아빠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죠? 어떤 결과가 밝혀졌냐 하면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연못에 빠지는 것은 뭐야? 자신의 수치심과 분노증을 물속에서 얼어버리고 없애버리거나 또 자신의 오염된 몸을 정화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을 좀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해결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한번 약간은 첫 번째는 전후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이 있으면 뭐 합니까? 소통. 자,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부든 부모 자녀든 소통 능력이 부족해. 어떻게 할까요? 의사소통 능력이 안 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의사소통 교육을 시켜요. 심정대화 교육을 시켜요. 자, 그 다음 단계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의사소통 교육을 시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 자녀 상대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먼저 부모 말을 듣기도 하지만 어머니 그런 좀 염려가 있고 자녀가 그렇게 문제라 생각하시는군요. 정리를 해요. 하지만 소통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힘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말을 들어봐요. 그러면 자녀 말을 듣고 제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거나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뭐뭐야 너는 지금 엄마한테 이런 불만이 있고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이걸 자꾸만 너한테 바라니까 속으로는 강압이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순화적인 소리죠. 엄마가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너가 엄마가 원하는 해주기 싫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자 제가 지금 애 마음을 이렇게 해봤으니까 지금 애가 또 얘기하면 제가 한 대로 좀 해주세요 해요. 그래서 또 너 얘기해봐. 그럼 애가 눈치를 보면 얘기하겠죠. 엄마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승질이 나갖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 이렇게 나오죠. 어머니 잠깐만요. 자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 시간에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요 몇 번쯤 해야지만 엄마가 조금 할까요? 최소한 6, 7번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뒤에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면 어머니 힘드신가 공감해 힘드신 거 알아요. 야,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한 대 조금 해주세요. 신기하게 애가 엄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애가 누구의 힘에서? 상담자가 힘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엄마보다. 힘이 있는 상담자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웃으면서 힘드시겠지만 해서 엄마가 한 50%만 좀 표정을 떨떠르면 그래 내가 자꾸 해주니까 제가 한 대로 좀 못하겠으면 제가 한 걸 그대로 좀 비슷하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는데 근데 넌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럼 또 해서 그럼 제가 또 도와주죠. 그런데 너는 엄마가 원하는 자꾸 해달라는 거 너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못 찾아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연합이 돼서 이렇게 해주면 대다수의 많은 애들이 거기서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진심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애는 벌써 위로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때까지는 어머니의 생각을 네가 잘못됐다라는 어머니 방식이 너는 잘못됐어. You are wrong. You are not okay의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자, 어머니는 너가 잘못됐다라는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알려주고 싶었지만 애는 이거를 좋은 거로 가져가기보다는 엄마는 나를 무시해. 엄마는 엄마만 얘기해. 이렇게 가져갑니다. 또 제가 정리를 해주면 좀 그래서 이제 좀 상담의 진전이 있거든요. 자, 갈등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를 안 갑니다. 여기서 2번, 3번 여기서 이거를 소통 능력을 키워야 돼. 소통 능력. 됐죠? 두 번째. 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오는 거야. 3번째는 뭡니까? 솔직한 의견 나누기. 자, 너의 의견, 나의 의견 둘 다를 존중해야 되니까 상호 존중이니까. 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브레인스토밍.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 수업 시간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무엇이든지 괜찮아. 브레인스토밍.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지. 저 얘기하는데 상담자가 없으면 또 엄마 그저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거를 상담자가 중재하는 거. 어머니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걔 놔두시고 어머니 원하는 생각 얘기하세요. 다 얘기해. 괜찮습니다. 자, 적어요. 어머니 생각. 어머니는 이렇게 하시고 싶거든요.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만 쓰겠어요. 너는 원하는 게 저는 6시간씩. 너라고. 괜찮고. 자, 얘는 6시간. 괜찮아.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듣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4번째 뭐 한다고요? 타협해서 결정하기. 이때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타협의 기술. 어머니 이렇게 타협의 기술을 상담자가 해야 되는데 타협의 기술할 때 여기서 좀 약간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타협해서 결정하기. 문제 해결 단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는데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인들이 만족하는 해법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만 고집하는 경우 타협점이 찾아지지가 않아. 자, 그래서 요때 타협이 안 생길 때, 자, 그 중에서 상담자가 가족이, 자, 이때 서로 의견이 다르는데 원칙을 찾아야 돼. 원칙. 자, 그러면 엄마가 5가지 얘기고 엄마가 했어. 자,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상담자가 만들어주거나 중요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뒤에는 역기능적 가족이 있거든요. 이때 교육이 들어가요. 어머니, 좋은 가정은 이러이러한 원칙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담자가 가지고 있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원칙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원칙 같은 거죠. 두 분이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머니 거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녀 거 한번 들어주고. 이거는 원칙이죠. 원칙. 그 다음에 동생하고 형이 싸워. 원칙은 뭐야? 가능한 동생은 형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또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 타협 과정 안에서 뭐를 만들어줘요? 원칙을 만들어주면 이 원칙만으로도 또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 타협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 그래서 276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아직 가족이 원칙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뭐를 만든다?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은 원칙은 누가 지키나요? 다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 놓고 부모는 자녀에게 원칙을 강요하고 부모는 안 지켜. 그럼 원칙이 아니에요. 둘 다 지키는 거예요. 원칙은. 둘 다 지킬 수 있는 원칙. 그런 원칙들을. 그래서 그 원칙을 잘 세워줘야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게 서로 다르면, 자, 애한테 먼저, 자, 엄마 말 듣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가 예스하고 꼭 따라라. 하나 꼭 해라. 됐죠? 그럼 원칙. 그러면 이제는 뭐 해줘야 돼? 하나씩이니까. 어머니도 애가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자, 애도
원하는 거 얘기하고 부모한테 뭐라 그래? 자, 이 중에서 부모가 선택하는 거. 자, 그 중에 그럼 엄마는 요거는 해줄게. 이렇게 되면 상호 존중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협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일종의 전략가 같아요. 전략가. 전략. 자, 5번째. 이거 타협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갈등 상황인데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대화하기. 타협이 안 되면 몇 번째 단계로 다시 갑니다. 2번째 단계. 2번째 단계 다시 소통해보고 3번째 다시 솔직하게 다시 나눠보고 다시 타협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가 아니라 뭐를 찾으면 된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하면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내놓는구나. 그 자체가 수용복이 커져요. 그러면 갈등 해결하는 자세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거. 통제적, 지배적. 그 다음에 원칙이 없는 경우. 그래서 소통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상담자가 이걸 통해서 좋은 원칙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하도 안 써먹어서 잊어버렸는데 써놓은 게 있는데 가족의 원칙은 적어놓는 게 좋아요. 저는 한때 이렇게 애들 어디서 적어놨어요. 뭐 할 때 어떻게 한다. 원칙. 자, 여러분의 숙제. 나는 요거 제가 3교시입니다. 여러분 3교시니까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는 나는 우리 집에서 요런 원칙은 좀 우리 가족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몇 개 해볼까요? 10개? 10개 정도. 뭐 나는 뭐 5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해서 그래도 10개 정도 우리 가족 이런 원칙 하에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원칙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나도 지키고 다른 가족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칙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잖아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책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 10번. 합리적인 규칙과 훈계가 있는 가족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참고해 보셔서 2부의 10번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가 되는가? 갈등 해결 바로 앞에 갈등이 11번이니까 그런 거 한번 조금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또 중요한 가족 원칙 등등 뭐 여러분이 좀 이거 아니더라도 좀 고려해 보셔서 10장이죠. 네네. 이런 거 좀 그래도 약간 좀 어렵게 쓰여진 거 있으면 이거 참고해 보시면서 실제적인 가족 규칙, 원칙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써 보시고 전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여러분 다 발표하실 거거든요. 근데 남이 좋아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거 남 가져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써 보시고 그다음에 저도 제가 옛날에 했던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도 제 발표할 수 있는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가족 치료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자 우리 박수로 뭐 격려해 볼까요? 박수.